네, 앞서 연휴 동안 있었던 대외적인 변수들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연휴 이후에 있을 변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려야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설날이니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복 인사 많이 먼저 받으십시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적 얘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미 연준의 새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3차 양적 완화 QE3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시행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네, 뭐 그에 앞서서 먼저 이제 그 시장 설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 전체적인 그 심리의 중앙에 어떤 부분이 자리 잡을 것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미국 FOMC 회의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크게 두 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로존에 대한 불안 분위기 다소간 좀 완화되고 다소간 좀 진정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미국과 중국 G2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G2에 대한 기대감은 유동성이라는 차원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그 설 연휴 직전에도 외국인들의 어떤 그 큰 폭의 시장 내 매수세 증가 부분, 이 부분이 설 연휴 이후에도 네.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유동성 랠리 쪽에 조금은 더 무게중심을 두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G2 부분, 오늘 저희들 지금 우리 고유경 앵커와 말씀 나눌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 부분에 어떤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FOMC에 대한 기대감, 일단은 연중 내내 계속될 가능성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시장 내 그 지금 현재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연일 보도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그 설 연휴 기간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보도들 다 합쳐보면 결국 QE3에 대한 기대감을 점차 이제 확대시키는 그런 쪽으로 어떤 그 몰이세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실질적으로 과연 3차 양적 완화가 이번에 진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좀 말씀드려 본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일단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좀 낮겠다라고 네. 이번에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3차 양적 완화 부분, 어찌 보면 그 시장에서 우리 기대하는 부분이 유동성 확대 쪽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유동성 확대 부분은 많은 차례, 여러 차례를 거쳐서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여러 차례를 거쳐서 이제 시행이 되어 왔고 지금 현재 시장 내 문제는 유동성의 확대 부분이 아니라 유동 속도를 얼마만큼 빠르게 회전을 시키느냐 쪽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들 꼭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또 얘기될 부분 초저금리가 2013년 중반까지는 지속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 자체가 조금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두 부분 모두 다 지금 여러분들 다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유동성이 확대된과 동시에 유동성의 어떤 그 속도에 더욱더 빨라지는 어떤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큰 그림에서 3차 양적 완화가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나오기 위한 선제 조건을 좀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 분위기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는 어떤 그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제 지표들의 호전 분위기 이 부분 자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찌 보면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발표 부분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경제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3차 양적 완화의 가능성을 높지 않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선을 좀 넓혀볼까요? 미국이 유로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 IMF 총재가 유럽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서 뭐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 하니까 미국이 좀 난색을 표명했잖아요.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렇다면 유로존 구제 금융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뭐 고유경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IMF 총재께서 전체적으로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필요 재원 한 1조 달러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용 재원이 한 4천억 불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5천억에서 6천억 불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추가로 한 6천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가정 속에서 그 지난 주말이었죠. 그 미국에서는 IMF의 어떤 그 재원 확대 쪽에 최종적으로 좀 난색을 표명했다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 IMF 추가 재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그 자유 의사가 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캐나다도 지금 현재 반대 의견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시장의 어떤 IMF의 추가 재원, 뭐 5천억 불이 됐건 6천억 불이 됐건 결국에는 조금 다른 국가 쪽으로 어떤 선회를 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 브릭스 국가들과 그다음에 중동 지역 국가들로 선회될 가능성이 높겠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진행되고 있는 추가 재원 문제 당장 급하게 필요한 돈은 또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공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에 오히려 더 그 시선을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결성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어떤 시장 내 실망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미국의 반대보다는 공조 분위기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유럽 문제 어찌 보면 시발점이었던 그리스 얘기를 해볼게요. 여전히 좀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연휴 동안에 있었던 채무조정 재협상이 결국 좀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좀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18일 결국 그 2차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 그리스에 대한 국가 부도 위기 부분은 이제 직면하고 있다라고 그런 우려감 확대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24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이전에 좀 타결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천적으로 타결이 결렬된 이유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그 그리스의 정부와 그리고 그리스의 그 채권단 간의 어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 이견 자체는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50% 헤어컷에는 대부분 뭐 합의를 했지만 전체 그 부분은 이제 그 국가 장기 채권으로 이제 그 바꾸는 교환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국채 금리에 대한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이견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것이죠. 큰 그림에서 본다면 한 발 지금 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 네. 과거에는 지난 그 18일 이전에 그러니까 13일 4일 날 있었던 1차 회담에서는 50% 헤어컷 비율에서도 사실은 완벽한 타결이 안 나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사실 난항이 사실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부분 타결이 되었고 점진적으로 그 국채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교환 금리에 일단 난행을 겪고 있다는 것.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하나하나 지금 해결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 따라서 24일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이전에 지금 뭐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다로 조금은 좀 긍정적인 자세로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다만 정부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률로서 이제 그 강제할 가능성, 뭐 배제를 못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제 그 채권단 입장에서는 정부를 법원에 제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조금 뭐 그 결론까지 도달하기에는 다소간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IMF의 그 EU를 통한 2차 구제금융 부분 1,300억 유로 부분은 다소간 좀 연장될 그럴 가능성 높겠다 쪽에 보시면서요. 좀 그 그리스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 좀 점쳐 보셔야 될 텐데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그리스에 대한 국가 부도 위기 일단은 시장 내에 어떤 그 임팩트를 가하기에는 다소간 너무 좀 오래된 낡은 재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가져보고요. 지금 현재 시장 계속 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유동성 장세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유로존 위기 부분 뭐 불안감 부분 다소간 있긴 합니다만 이 불안감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조금은 더 긍정적인 각도에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EU 재무장관 회담이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그렇죠. 네, 내일까지 좀 열리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유동성 장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
네, 중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또한 뭐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춘절 연휴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지금 휴장입니다. 뭐 당초 예상으로는 춘절 연휴 전후로 지준율 뭐 인하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카드가 꺼내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없고요. 중국도 인민은행이 춘절 직전에 지준율 인하 대신에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했잖아요. 네네. 그 효과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지준율 인하는 좀 없는 것인지도 네. 봐주시죠. 일단 뭐 우리 중국 시장 지난주 한 주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돌아보면요, 전약 후강 장세를 계속해서 좀 보였었다라는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이 시작할 당시에는 시작 초에는 조금 시장의 어떤 그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됐지만 시간이 더해질수록 시장 내 어떤 그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계속 커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 춘절 연휴를 끝낸 이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G2에서 나타나는 부분, 결국은 미국과 중국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 유동성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우리 고유경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공개시장 그 공개시장 뭐 행위를 통해서 공개시장 조작? 네, 공개시장 조작 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네. 시장 내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공급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실질적으로 설 연휴 전에 사실 시장 내에서 그 지준율을 인하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현실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공개시장 조작 행위를 통해서 효과를 따져본다면 한 지준율 0.5%포인트 정도의 그 상승 효과, 하락 효과, 이 부분 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설 연휴 그리고 춘절 연휴가 끝난 직후 다음 주, 그러니까 그 내일이 아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중국에서 이제 그 중국 시장 상해 증시 개장이 되는데요. 그 직후에 아마 그 계속해서 지준율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시장 내에 계속 작용될 가능성 높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래서 본다면요, 계속해서 그 유동성 공급 부분, 더더구나 나아가서 이제 그 지난주에도 보면 양로보험 등을 통해서 이제 사회보장보험 등을 통해서 주식 매입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자체 시장 내 계속해서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되고 있다는 것. 시장 내 큰 특징 찾아보면 결국 유동성으로 한마디로 지금 축약이 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지난주에 올랐던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외국인들의 3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순매수 자금, 이 부분 결국 뭐 유동성으로 이 부분도 역시 한마디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설 연휴가 끝난 이후 가장 그 시장 내 화두, 뭐 내일 시장의 화두 말씀드린다 보면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 지속 여부가 아닐까라는 생각 많이 가져보고요.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일 시장을 대비함에 있어서 항상 다른 부분 뭐 여러 가지 시장 내 주는 변수들 많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시장 내 화두는 뭐니 해도 외국인들의 매수 지속 여부이니까요. 외국인들의 매수 지속 강화를 위한, 매수 지속이 되기 위한 조건 부분을 차근차근 한 가지 한 가지씩 꼭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챙겨보시는 어떤 해안을 가지시는 게 더 바람직한 대응 자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작년에도 중국의 좀 깜짝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좀 호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오히려 이렇게 예상이 됐던 때 말고 좀 깜짝 지준율 인하가 되면서 시장에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까지 신승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추우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